자,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전자와 자,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핵은 또 뭘로 쪼개진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진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원자하고 원자핵은 다 얘기했으니까 뭐를 한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다 할 만한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만 간단하게, 그리고 대충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는지만 알고 가능한 좀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양극자의 발견이죠. 자, 양극자의 발견은 1886년 이제 골든슈타인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어떤 녀석이냐?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음극선의 발견. 자, 음극선의 발견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음극선의 발견은 우리 전자의 흐름을 발견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진공방전관에 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수소기체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H2죠. H2. 자, H2를 넣고 고전압을 걸어줬을 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했대요. 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얘 전하는 어떻게 대전이 된 거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떠한 입자인지 모르지만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의 흐름을 발견하였고 이를 우리 양극선이라 불렀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양극선은 뭐의 흐름일까? 우리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지만 양극선은 그럼 전자에 반대되는 전자가 마이너스 성향을 전하를 띄었다면은 이 양극선을 흐르는 양극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 어떤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후에 이제 1919년 이제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양성자, 우리 원자핵을 양성자, 중성자로 쪼갤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 하면 자, 양극선은 그 앞서서 얘기했던 음극선과는 달리 자, 이게 중요하죠. 기체의 종류에 따라 비전압 값이 달라졌대요. 기체 종류에 따라 비전압 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우리 그 전에 전자를 얘기할 때는 전자는 어떤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전압 값이 항상 일정했다 그랬죠. 그래서 철에 있는 전자나 금에 있는 전자나 은에 있는 전자나 다 똑같은 전자다. 비전압 값이 같기 때문에 질량도 같고 전하량도 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 전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이 양극선을 흐르는 입자, 즉 양극자 같은 경우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비전압 값이 달라진다는 거, 그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고 이때 우리가 방전관에 수소기체를 넣었을 때 생기는 양전하. 지금 정확히 아직 뭔지는 모르죠. 이 양전하 또는 양극자를 원자 핵의 단위라고 자료를 했고 이를 양성자. 우리 전자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면은 이 양성자는 지금 프로톤이라고 불러요. 프로톤. 그래서 양성자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양성자는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 그 양성자가 아니라 양극자, 양전하를 흐르는 입자, 양극선을 흐르는 입자, 양극선을 흐르는 입자인 이 양극자가 기체 또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양극자의 종류가 바뀌니까 우리는 자, 기준점을 하나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수소기체를 넣었을 때 흘리는 양전하를 우리가 양성자라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원자핵의 기본 단위라고 제안을 한 거고.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비전압 값이 가장 커요. 수소 입자가. 수소의 양극자가. 왜냐하면은 이제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원자핵은 우리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양성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비전압 값이 올라갑니다. 즉 양성자가 올라가면은 비전하가 올라가는데 자, 일반적으로 다른 원소들 같은 경우는 양성자의 비중이 증가할 때 양성자가 증가할 때 중성자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전하가 떨어져요. 물론 이건 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하가 가장 크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기체를 넣었을 때 생기는 양전하 입자를 우리가 원자핵의 단위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이를 양성자라 부른다. 즉 수소의 원자핵 자체는 양성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쓸게요. 수소 원자핵 이퀄보다 양성자다. 자, 수소 원자핵 우리가 보통 H에서 전자 하나 뗀 거. 그래서 H 플러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도 그냥 여기다
P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냥, 여기도 그냥 H 플러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수소 H 플러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 양성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근데 좀 짚고 넘어가면, 우리 수소 원자번호 기억하시죠? 수소 원자번호 1번이었고, 1번이란 거는 결국 전자수랑, 그러니까, 중성 원자, 즉, H 그대로 있을 때 전자수랑도 같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떼어놨다는 건 뭐예요? 자, 가운데 양성자의 프로톤, 양성자 하나 있고요. 원자에게. 전자 하나가 이렇게 쭉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수소라고 한다면은, 이때 전자를 하나 뚝 떼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양성자만 남죠. 원자핵만 남죠. 그래서 이 수소의 원자핵 자체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중성자. 중성자는 1932년 최득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베릴륨 원자핵에 알파 입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 입자를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랬죠. 헬륨의 원자핵을 얘기하는데,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자,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대요.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얘가 뭐다? 우리 중성자라 그런 거예요. 즉, 자,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 띠고,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데, 이번엔 전하를 띠지 않는데요. 그래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그래서 중성이다 해서 중성자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중성자라고 하였고, 뭐 반응식 지금 필요 없는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베릴륨에 헬륨 원소 이렇게 합쳐놨더니, 베릴륨이 탄소로 변했대요. 탄소로 변하면서, 자, 지금, N 밑에 제로, 원자번호 쓴데 제로 써있다는 거, 얘는 지금 전자가 없다는 거죠. 뭐, 전자 없다고 해도 되고, 그냥, 양성자도 아니고, 양성자도 없고, 전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질량수는 1인데, 자, 전하를 띠지 않는다 해서, N0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중성자라 부릅니다. 네, 얘기를 하고 보니까 좀 되게 두서없이 좀 많이 얘기를 한 감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순서로 발견이 되었고, 그냥, 누가 발견했는데도 거의 나오질 않아요. 뭐, 내신 공부하실 때는 저도 정확히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2부 파트가 이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게 얘기 드리진 않았고요. 그냥 뭐 기억한다고 하면 순서 정도만 기억해도 되고 굳이 기억을 안 해도 기억이 나겠죠.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뭐가 먼저 발견됐어 하면 당연히 양성자가 먼저 발견될 건 자명한 거고, 왜냐하면 얘는 중성이니까 정기적 성질이 없으니까 좀 더 발견하기가 힘들겠죠. 얘는 마이너스에 끌려가는 입자라도 있네 하고 양성자를 발견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럴 가능성은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가 더 먼저 발견된 거는 자명한 거고, 양성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양극선부터 발견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번에 원자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원자의 구성 입자, 그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죠, 구성 입자 이제. 자, 원자는 일단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이 정도 다 알고 있고요. 자, 이때 우리 질량을 좀 우리가 앞서서 우리 비전하는 걸 알고 있었고, 비전에 따른 전하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량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질량부터 보면은, 자, 질량은 얘는 지금 양성자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고, 중성자도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네요. 대충 보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차이가 0.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전체 질량 구성비로 따지면은 지금 1000분의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0분의 1 정도. 그래서 질량비를 따진다고 하면, 양성자를 우리가 기준으로 질량비를 항상 따지는데 중성자도 질량비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0.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정도는 무시하자 이거예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 봤더니 9.1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g이래요. 자, 뒤에 지금 10의 단지수가 얘는 마이너스 24승이면 얘는 마이너스 28승이죠. 그럼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대략 10의 마이너스 4승 차이니까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단위를 가지고 있죠. 물론 앞자리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뒤에 10의 마이너스 28승 때문에 전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질량이 작다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충 따져봤더니 1837분의 1배 정도 된대요, 전자가. 어디에? 양성자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질량에 포함을 하자니까 너무 작아서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수소 같은 경우 보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죠.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니까 1 플러스 1837분의 1 하면은 얘를 1이라고 봐야 할지 이걸 그대로 써야 할지 생각을 하면은 질량으로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전자의 질량비는 그냥 0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도 원자량 계산할 때 원자량은 뭐랑 같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랑 같았죠? 이게 무슨 뜻이다? 전자의 질량 자체가 매우 작으니까 원래 원자의 질량을 따지려면 양성자, 중성자, 원자 다 따져야겠죠? 근데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은 항상 우리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하량. 우리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제로고요. 그리고 양성자 전자의 죄송합니다. 전하량을 따지면 지금 보시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부호가 뭘 얘기해요? 얘는 플러스 성향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향을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하의 비는 1대1로 서로 같고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에 비해요. 당연한 얘기죠. 그에 따라서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을 띠니까 플러스 1이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그려야겠죠.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띠죠. 이때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유는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었고 중성자는 그 전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원자핵은 원자 중심에 위치했고 질량이 대부분 차지한다. 이거 앞서서 다 얘기했던 거죠. 전자는 원자 둘레에 분포하고 자, 중성자, 양성자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하지만 이 전자의 수는 뭘 결정한다? 화학적입니다. 죄송합니다.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게 전자의 특징이죠. 양성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양성자의 수가 다르고요. 이때 양성자 수를 우리가 원자 번호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헬륨은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탄소는 6번이니까 양성자 6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성자는 뭐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이제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인데 근데 무게나 물리적 성질 뭐 이제 질량 같은 경우 질량이나 밀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뭐 크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자, 동종의 원소도 즉 탄소 안에서도 탄소 C6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이제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양성자 수는 같지만. 그래서 종류는 같지만 양성자의 수가 달라지면서 질량이 다른 동위 원소라고 그래요. 그때 동위 원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염소라고 하면 염소 질량수가 35, 17번에 35 이런 녀석이 있었지만 다른 녀석은 17번에 37 이런 녀석이 있었어요. 즉 뭐냐면은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대요.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우리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라고 했으니까 자 뭐예요? C37 질량수가 37인 녀석이 뭐다? 중성자가 2개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CL이니까 17번이니까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같지만 동위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니까 동위 원소. 질량수는 원자 번호 주기율표상의 위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동위 위치가 같다. 자,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원자의 구조에 아니라 죄송합니다. 크기와 구조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원자의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크기를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 전자 구름 형태로 나타난다 해서 전자가 존재한 확률을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확률이 커지다가 점점 작아지는 우리가 뭐 수학으로 얘기하면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얘가 어디 시점에서 제로가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자가 존재할 시점이 어느 구간에서 제로가 될 거냐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가 되는 지점 또는 좀 더 가서 99%가 되는 지점까지를 원자 반지름으로 지정을 해서 그 구간까지를 원자의 크기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의 크기인데 이걸 우리가 1A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쓰죠. 이걸 옹스트롱이라고 읽어요. 옹스트롱.
옹스트롱? 영어로 쓰면은 이제 발음교로밖에 못 쓰는데 엉스트롱 이 정도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그쵸? 그래서 미음으로 합시다. 옴스트롱이라고 있고, 원자핵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원자 핵이죠. 그러니까 그럼 원자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10-15승부터 뭐 10-14승 정도, 이 정도 된다. 보니까 그러면 대략 10-5승 차이, 10만 배 차이죠. 원자 핵과 원자의 크기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야구장이 나는데, 뭐 야구장과 야구공 정도의 크기 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구장을 우리가 원자라고 친다면 야구공 정도의 사이즈가 원자 핵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